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YAML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YMA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약자는 이게 맨 처음에 발표가 되었을 때 2001년 발표가 되었을 당시에는 옛 언어줄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뭐 마크업뿐만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중심의 문서를 나타낸다고 이런 의미였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YML의 Ain't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재기적 약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XML이나 뭐 JSON 같은 것처럼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사용을 하는 포맷이고요. XML이나 JSON에 비해서 사람이 읽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자는 이제 YMAL이나 YML로 표현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야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물이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 이 야물 같은 경우에는 어,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제 값을 구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XML이나 JSON이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들여쓰기를 통해서 뭐 포매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얘네들은 들여쓰기나 이런 포매팅이 글자 포매팅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볼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게 글자로 포매팅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또 보기 편해지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야물 같은 경우에는 그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파이썬과 같이 뭐 들여쓰기가 만약에 조금 오류가 나고 이러면은 파일 자체가 에러가 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들여쓰기는 파이썬이랑 동일하게 뭐 탭을 쓰든 스페이스 몇 칸을 쓰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일정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 XML은 이 포맷 자체가 좀 보기 힘들게 되어 있고, 제이슨은 보기는 편한데 이렇게 포매팅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야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이슨에서 중간에 있는 제이슨에서 좀 길게 표현된 게 딱 5줄로 표현되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야물 문서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야물 문서에서 모든 값은 키, 콜론, 밸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어, 키하고 뭐 콜론 사이에는 뭐 스페이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어, 그, 그 콜론하고 밸류 사이에는 무조건 한 칸 공백이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 예, 이 예시에 이어는 201 이렇게 돼 있으면 이어 콜론 한 칸 띄우고 201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칸이 무조건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그 스칼라 값은 문자열, 숫자, 불리한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퀀스라고 하는 값은 배열을 나타내고,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딕셔너리, 뭐 P값 형태의 데이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이썬이랑 동일하게 들여쓰기 글자 수가 일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에는 주석이 따로 없는데, 야물에는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주석을 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신에 블록 주석 이런 건 안 되는데, 주석은 전부 한 줄씩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샵 뒤에 글자를 쓰면 주석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자료형 아까 말씀드렸던 스칼라 타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넘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불리언 타입도 그냥 true나 false라는 값을 쓰면 되는데 스트링 타입으로 값을 쓰게 될 경우에 이제 어, 그 따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무조건 문자열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숫자 값이 쓰였는데 이거를 문자열로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써서 확실히 문자열이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의 차이의 경우에는 만약에 특수 문자나 백슬래시 N, 백슬래시 T 같은 이스케이프 코드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큰 따옴표를 쓰고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 이러면은 작은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콜론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그 키 메인 키가 있고 이제 그 안에 뭐 그 한 줄 띄우고 그 저 인덴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는 밸류 형식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래와 같은 종괄호를 이용하는 방식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괄호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대거를 이용해서 배열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제이슨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야물 파서를 이용해서 제이슨을 파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배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괄호를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이렇게 하이픈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좀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 주로 한 줄의 데이터를 다 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위에 쪽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게 가독성도 더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랑 뭐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키는 밸류, 뭐, 이러한 형태로 값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래 것처럼 제이슨이랑 비슷한 포맷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랑 리스트를 섞어 쓸 수가 있는데, 위에 것처럼 이제 그 위에랑 아래가 동일한 내용인데 그, 그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해시가 배열 안에 아이템으로 들어있음으로써 그 이 해시에 대한 리스트이고 네, 아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해시를 하나의 리스트로 나타낸 그런 겁니다. 반대로 리스트에 대한 해시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위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야물은 문서의 시작과 끝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작은 하이픈 세 개, 끝은 점 세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뭐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표현을 함에 있어서 그 줄바꿈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5억이 5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온 문자열에 대해서 이 커멘트 원 같은 경우에는 어, 룰에 입성하고 나서 그 저 엔터가 한번 쳐져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 5억이 5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 엔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에. 근데 커멘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 박스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줄바꿈은 나중에 까보면 전부 다 무시가 됩니다. 이거는 전부 한 줄로 최종적으로 한 줄로 나타내지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열로, 배열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엔터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엔터가 전부 무시가 됩니다. 그 이제 야물은 다른 문서와 다르게 조금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앵커, 엘리아스, 그리고 상속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앵커를 설명을 드리면은, 앵커는 어떤 값 하나의 주소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처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어, 그 앵커로 그 변수를 지정을 해놓고 에일리어스를 통해서 그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 컬러에 대해서 컬러 1이라고 하는 앵커를 붙이고 값은 옐로우로 놓습니다. 그리고 컬러 2에 대해서 컬러 2라고 하는 앵커를 지정을 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그 아래에 이제 이용을 할 때 타이틀은 에일리어스 컬러 1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옐로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로고는 컬러 2, 여기는 그린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 이렇게 이제 그 변수처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근데 다른 파일로부터 값을 불러온다거나 그런 건 안 되고 한 가지 파일에서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앵커와 엘리어스를 통해서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상속 기능이 있는데, 앵커와 엘리어스를 통해서 그 상속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왼쪽을 보면은 펄슨의 디폴트라고 하는 앵커를 놓고 여기에 값으로 이제 뭐 네임은 존도, 컬러는 블랙 이런 식으로 놓고, 그리고 인플로이라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 여기 디폴트를 상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펄슨의 값인 네임과 컬러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것과 오른쪽이 동일한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속된 필드는 오버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썼을 때 그 네임에다가 뭐 네임이 전도였던 거를 네임은 빌로 바꾼다 이러면은 최종적으로는 네임은 빌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물은 여기 나와 있는 언어들에서 전부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언어들에서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다양한 언어들에서 야물 파서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에서도 야물 파일을 이용을 해서 설정 파일을 관리를 합니다. 도커는 저번 세미나 때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지만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이제 특정 실행 환경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어, 컨테이너라고 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엮은 다음에 그 컨테이너들을 다룰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가상화 플랫폼인데, 이제 이러한 도커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전부 야물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도커 야물 파일이 어떻게 쓰이는지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일 맨 윗부분에는
버전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버전은 뭐 2 이상을 쓰게 되어 있고요. 뭐 2점 몇이나 뭐 3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 야물 파일에서 서비스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서비스는 하나의 오브젝트 방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생성할 컨테이너에 대한 옵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어,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할 때 뭐 이미지라든지 뭐 다른 옵션들을 이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그 서비스에서 마이 컨테이너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와 마이 컨테이너 2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가 이제 마이 컨테이너 1은 뭐 우분투 18, 마이 컨테이너 2는 뭐 엔진X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옵션을 아까 정의를 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어, 그 여기 있는 것 포함해서 이제 더 다른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링크를 이용해서 그 컨테이너나 서비스에 대한 이제 명칭 링크를 설정을 함으로써 그 링크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엔바이러먼트는 링크와 마찬가지로 문자열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 특정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서 그 이 환경 변수를 뭐 딕셔너리나 배열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커맨드는 이제 문자열 배열이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될 때 그때 수행할 명령어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면은 컨테이너가 생성되면서 그 커맨드가 실행이 됩니다. 포트는 그 이제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개방할 포트를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단일 포트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포트 범위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은 그 도커가 데이터를 이용할 때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뭐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가상에서 돌리기 때문에, 이게 그 만약에 뭐 도커가 종료되고 이러면은 그 실행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갈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저장할 부분을 볼륨 옵션을 통해서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도커 샘플 야말 파일을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이건 이제 하이퍼레즈 패브릭에서 그 CA 조직을 설정할 때 쓰는 야물 파일인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그 버전을 명시를 하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비스 이외에도 몇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네트워크를 테스트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서비스에서는 CA 월즈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생성을 합니다. 내 이미지는 뭐 이런 걸로 하고, 환경 변수나 포트, 뭐 커맨드 볼륨, 뭐 컨테이너 네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레서 패브릭에서도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 설정을 관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정 파일 하나에 대한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config tx.yaml이라고 해서 얘가 하이퍼레서 패브릭 네트워크 자체의 구조를 정의할 때 이용을 하는 야물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config tx.yaml에는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이 부분만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거나이제이션은 거기에 이제 배열 형태로 오더러 오월지와 오월지1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직들은 이제 뭐 네임, 아이디, 뭐 MSPDR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옵션들을 더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이퍼레소 패브릭에 대한 설정도 야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소 패브릭에서는
도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도커와 하이퍼레스피를 둘 다 야물 파일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